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5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손흥민 선수의 연장 옵션에 대한 비밀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어서 그럴까요?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실수냐고요? 제가 구독 요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구독 요청을 하냐 안 하냐 차이에서 무려 5배에서 10배 정도의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 요청을 드릴 텐데 65%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독한 줄 깜빡 알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 빌라와 경기에서 55분 만에 교체가 되었는데 그렇게 벤치로 들어간 손흥민은 식빵을 엄청 찾았다고 합니다. 식빵 이렇게 식빵을 찾았다고 기사가 나올 만큼 정말로 역대급으로 분노를 터뜨린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역대급 분노에 대해서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을까요?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포츠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제이미 레드냅은 이번 주말 손흥민의 활약에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뭐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킨과 레드냅은 엔제 감독이 경기 시작 후에 불과 55분 만에 손흥민을 교체한 후에 손흥민의 반응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교체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엔제 감독이 경기 시작 후에 불과 55분 만에 손흥민 대신에 비들 유리송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당시 토트넘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격이 손흥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손흥민은 브레넌 존슨에게 월드클래스 수준의 도움을 기록하며 1대1 동점이 되었다. 그렇지만 손흥민을 빨리 교체아웃 시키기로 한 이 결정은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토트넘이 4대1로 승리하였다. 그리고 비들 유리송은 중요한 세 번째 골에 도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반응에 대해서 말했다 라면서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분노를 터뜨린 모습 다들 보셨을 겁니다. 벤치에 들어가서도 계속 엄청나게 화나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이런 손흥민 선수의 반응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두 명의 전문가가 생각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당연히 빠른 교체 아웃 당한 것에 좌절했고 벤치에 앉은 후에도 진정이 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그 빠른 교체 결정에 눈에 띄게 짜증이 났고 경기가 계속되면서 좌절한 듯한 몸짓을 보였다. 이런 손흥민의 몸짓을 본 로이키는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엔제 감독이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공격수를 보호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맨유 레전드 출신 로이키는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흥민은 부상에서 막 복귀했습니다. 끌려가던 토트넘이 1대1 동점을 만든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엔제 감독은 큰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잘 풀렸습니다. 감독은 분명히 선수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선수들을 벤치에서 투입하는 것이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손흥민은 분명히 교체 아웃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스쿼드의 경기였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아껴주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고, 토트넘이 스쿼드를 돌리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번 경기 스쿼드 경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풀렸다고 말하는 로이킨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반응이 별다르게 나쁜 것이 없었다, 당연한 행동이었다 라고 반응하는 로이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있던 레드냅은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같이 있던 레드냅은 손흥민 선수의 반응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그런 손흥민 선수의 행동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레드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의 그런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비들 유리송이 나와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에서 골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엔제 감독은 손흥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손흥민의 그런 반응은 솔직히 말해서 보기에 불편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그런 빡친 행동은 성숙한 행동이 아니었다 라고 반응하는 레드냅이었습니다.
로이킨과 지금 레드냅의 이제 손흥민 선수의 반응에 대한 생각이 달랐죠.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스퍼스 웹은 코멘트하기를 손흥민은 팀맨이다. 후반 시작과 함께 맷 캐시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손흥민이 잘했기 때문에 빠른 교체로 손흥민이 좌절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엔제 감독이 그를 보호해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교체아웃 후에 팀 동료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경기력에 기뻐했을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팀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했을 것이다. 하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중재로 마무리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례적으로 화를 냈기 때문에 이제 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분노를 터뜨린 것에 대해서 영국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두 전문가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재미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이번 경기에서 파페사르가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파페사르가 정말 이번 경기에서 잘하면서 엄청난 통계를 보여주었고 그런 통계에 영국 현지 팬들이 정말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을 들으면 메디슨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해당 소식은 토트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해졌고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요. 이번 빌라와 경기에서 파페사르는 파이널 서드에서 9번이나 볼을 차지했는데 이런 기록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단일 경기에서 한 선수가 보여준 기록 중에 가장 많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를 파이널 서드라고 합니다. 상대편의 진영이죠. 박스 진영을 파이널 서드라고 하는데 파페사르가 이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가장 많이 뺏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뭘 의미하냐면요. 파페사르가 여기에서 공을 많이 뺏었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파페사르가 몸싸움 경합도 상당히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이제 스피드가 빠르고요. 몸싸움이 정말 엄청난 리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 능력이 없다면은 상대에게 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디슨은요. 키패스는 잘 넣는 거는 인정해 줍시다. 그건 잘해주는 메디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편 파이널 서드에서 일단은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파페사르는요. 이렇게 상대편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9번이나 뺏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파페사르보다 그만큼 잘한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와... 파페사르가 손흥민 선수의 애착 인형으로 계속 애착 인형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포텐이 터진 파페사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엄청난 기록 소식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응이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페사르는 과소평가된 선수이고 팀을 정말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페사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제 파페사르에게 꽃을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파페사르가 정말 잘해주고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동의합니다. 파페사르의 가로채기는 종종 토트넘이 공격에 빠르게 복귀하고 골을 넣는데 도움을 줍니다. 박수 짝짝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르보이, 우리의 보석이라고 라면서 보석 드립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페사르 전문 비평가인데요. 제가 봤을 때 파페사르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해줘도 됩니다. 하면서 파페사르를 칭찬했고요. 오늘 파페사르 너무 잘했다고 파페사르 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슈퍼맨을 슈퍼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파페사르 맨이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파페사르는 경기장 어느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라면서 파페사르가 정말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어디에서나 보였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파페사르의 활약은 훌륭한 스쿼드의 뎁스를 가진 팀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엔제 감독은 스쿼드의 퀄리티를 잃지 않고 셉셉이 또는 메디슨을 선발로 기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다음 몇 시즌 동안 모든 포지션에 스쿼드의 뎁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면서 파페사르 덕분에 미드필더 스쿼드가 더 강해졌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이제 파페사르가 나온다고 A팀이나 B팀이라고 헛소리하지 맙시다 라면서 파페사르는 주전급이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이런 파페사르의 통계는 미친 통계군요. 우리는 이번 경기에서 250개 이상의 압박을 했는데 그 중에 솔랑케가 65개를 담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우리가 이룬 압박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제 말은 만약 메디슨을 선발해서 뺀다면 그렇게 메디슨을 벤치에 대기시키고 선발로 나오는 파페사르는 매우 엘리트라는 것이고 엔제 볼의 주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파페사르가 정말 엄청난 압박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파페사르가 메디슨을 제치고 선발로 나온다면 파페사르는 정말 엄청난 선수다, 그런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응을 살펴보면요, 저는 모두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푹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몇 경기 동안은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파페사르는 우리의 전환과 수비와 그리고 프레싱 구조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기도 엄청나게 도와주는 파페사르입니다. 라면서 파페사르의 활동량이 미쳤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파페사르에 대한 아주 극찬이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가 최근에 보여준 것처럼 파페사르는 중간에 미드필더에서 셉세비와 함께 빠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면서 일단 셉세비 파페사르는 주전이야 라고 말하는 팬이 있었는데, 셉세비 파페사르가 나오고 여기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디슨은 벤치 각이다 라고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한 파페사르인데 후스코어드닷컴의 2주의 팀에는 못 들어갔군요 라고 안타까워하는 팬도 있었고, 우리 토트넘의 잠재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애착 인형 파페사르가 성장하자 너무 기뻐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팬의 반응도 살펴보면 파페사르는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파페사르는 제가 선발 짤 때 가장 먼저 넣는 선수라고요. 파페사르는 일주일 사이에 2번 경기에서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는데 너무 젊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네요. 파페사르는 정말 훌륭한 경기를 펼쳤는데 제 생각에는 솔랑키만큼이나 MOM을 받을만 했습니다. 사르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하면서 계속 파페사르를 극찬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응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엔제 감독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런 파페사르의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뺏는 능력이 계속 골로 이어진다면 메디슨을 다시 선발로 쓰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서 파페사르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메디슨은 이제 벤치다, 엔제 감독은 어떤 선택을 할지 힘들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다음 반응을 살펴보면 메디슨 대신에 사르를 선발로 기용하기로 한 것은 엔제 감독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에서 수비를 보호하고 더 견고한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엔제 감독이 메디슨 대신에 계속 파페사르를 선발로 기용하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웨스트햄과 후반 전에 메디슨을 빼고 파페사를 투입해서 잘 먹힌 후에 팰리스와 경기에서 다시 선발로 메디슨을 기용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면서 메디슨 못하잖아, 이제 메디슨 선발로 쓰지 말고 파페사를 선발로 쓰자고 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와, 파페사르의 성장은 누구보다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파페사르를 살려놨다고 할 수 있겠는데 파페사르가 더 성장해서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페사르가 엄청난 대기록을 세운 가운데 손흥민 선수도 이번 빌라와 경기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인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빌라와 경기에서 55분만 뛰었지만 1 도움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전문 사이트 스코카가 공개한 손흥민 선수의 스탯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6개의 다른 팀을 상대로 골을 넣거나 도움을 기록하면서 10골 이상의 골에 관여한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아마 농락했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게 농락했던 팀의 명단이 공개가 되었는데 사우샘프턴, 레스터, 에버턴, 웨스트햄, 팰리스, 그리고 이번에 에스턴 빌라까지 손흥민 선수는 6개의 팀을 개박살내고 있는 스탯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스탯이 대단한 것이 꾸준하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한 결과 이렇게 상대팀 6개 팀을 만나기만 하면 박살내고 있다는 통계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폼만 더 유지하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앞으로 몇 년 더 뛴다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농락하고 있는 팀이 10개 이상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소식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록을 세운 손흥민 선수였는데 왜 그렇게 빨리 교체된 거죠? 왜냐하면은 손흥민은 부상에서 막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부상에서 복귀했을 때 또 부상을 당했거든요. 부상은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복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하면서 소니가 부상 때문에 빠른 교체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팬은요, 오랫동안 토트넘을 응원해온 사람으로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여전히 태만하거나 그저 약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손흥민을 까는 팬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손흥민을 커버 쳐주는 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커버 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길어서 잘렸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잘렸거든요. 일단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토트넘의 오랜 팬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토트넘에 합류한 후에 첫 프리킥 골을 넣은 메디슨과 그리고 지난 6경기 동안 골에 기여하지 못한 솔랑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고 인내심을 보여주면서도 항상 왜 손흥민 선수에게는 비판적인가요? 영국 선수와 아시아 선수의 차이인가요? 소니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고는 경기에 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니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고 엔제 감독의 시스템으로 왼쪽에 갇혀 있습니다. 존스는 소니에게 필요한 양질의 크로스를 넣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려면은 중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하면서 손가를 참교육시키는 토트넘 현지 팬이 한 명 등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우리 팀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에 관여했습니다. 제발 동등한 기준을 가지고 선수들을 비난합시다 하면서 손가를 비난하는 두 번째 팬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응을 살펴보면 소니는 화려한 드리블러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니는 많은 골과 도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러 중에 누가 손흥민처럼 꾸준하게 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오도베르를 비교해볼까요? 오도베르는 상대를 드리블로 제치려고 하면서 계속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화려한 기술보다는 안전한 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하게 활약할 수 있는 것이고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손흥민을 비난하는 손가에게 또 한 번 참교육을 시키는 세 번째 토트넘 현지 팬이었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6개 팀을 농락하고 있는 대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인데, 이런 레전드 손흥민 선수에게 1년 재계약만 제한하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에서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영상 하나 더 만들어서 소식 오늘 중으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 제가 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버벅된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